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미쓰비시 출사택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1000여 채가 넘는 가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철거돼 10여 가구 정도만 살고 있는데요. 미쓰비시는 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억지로 끌고 가 노동을 착취해놓고는 유독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강제동원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우리 국민에게 자행된 강제징용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일본군 군수공장에 몰려있던 인천 부평 일대에서는 잊혀져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후대에 전하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신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은 부평 지역 전체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징적인 곳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어두운 역사, 다크 히스토리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는 부의 유산, 그러니까 네거티브 히스토리, 즉 부정적인 유산이라고 해서 이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시민들이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유적을 만들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본에 대해서 너희가 침략전쟁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냥 일본이 밉다 아니면 일본이 싫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본이 바로 그 세계가 공유해야 될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이런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고, 심지어는 삼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미쓰비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에 능이 있었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멀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공장에서 그 물건, 그 탄알이나 뭐 이런 군수 물자를 만들면서 다친 많은 조선인들의 그 팔 다치고 뭐 다리 다치고 팔 부러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던 그런 기억. 부평 평화공원으로 해방의 예감 열려라.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그 부평은 이제 군수공장 지대였기 때문에 탄광산이나 아니면 토목공사 현장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해방의 예감이라는 조각에서 보셨듯이 여기는 그 이제 근로보국대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또 많이 동원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인천 육군 조병창 공사를 할 때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각종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 또는 학생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오히려 이런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서 동원을 했던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부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먼저 부평으로 들어와서 인천 육군 조병창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군수공장에 있었던 기계들을 다 이제 파쇄하고 파괴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그 터전을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한국군에게 또 이관이 되었죠. 그래서 미쓰비시 제강 그 인천 제작소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겪게 돼요. 공장은 1998년까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때 없어지고 그다음에 2002년부터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서 지금의 부평 공원의 이제 모습이 남아있게 된 거고요. 우리가 그 미쓰비시 마을 또는 삼릉 마을이라고 하는 이 이제 사택지가 있는데 이 사택지는 원래 미쓰비시 제강 이전에 히로나카 상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때 처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쓰비시 제강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해방 이후에는 적산으로 이렇게 되면서 민간에게 불화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민간들이 소유권을 계속 이제 팔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 부평에 있는 그 부평 구민들 외에도 타 지역 분들도 여기에 지금 소유권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부평문화원의 문화해설설이 있고요. 부평 역사박물관의 유물해설설에 있는 김재선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경찰관이셨어요. 경찰관에 있었는데 의정 근무하시다가 52년도에 부평으로 오게 됐었어요. 55년도에 제가 1월 달에 여기서 태어났고, 그래갖고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거기 다녔었죠. 거기 살았었죠. 저도 이제 은퇴 후에 뭐를 할까 하고 하다가 부평 역사박물관을 갔었죠. 갔었는데 거기에 미쓰비시 줄사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내가 태어난 곳인데 집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그때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특별하게 뭐 어떤 용기보다도 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갖고 관심을 갖게 됐었죠. 8집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다 2칸이 있었어요. 두 동이 있었어요.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집이 있었는데 다 고만한 방들이니까 뭐 천장은 다 저기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쥐가 생기잖아요. 그럼 쥐를 퉁치면은 저쪽 끝에 집으로 와. 지금 저기 그 박물관 화장실은 너무 잘생겼어.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어. 천장에 쥐가 생긴다고 생각해봐. 화장실 보는데. 그리고 다 나무잖아요. 고치는 사람이 없어. 그 밑에는 퐁당퐁당 소리가 나는데 말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의 환경이라는 것은 정 뭐라 그럴까, 양세 지시하고 미군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에 있었어요. 그때 로망이라는 것은 여자들은 미국 남자 잘 만나서 가는 거고 남자들은 미국 가는 게 제일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창회 가도 좀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다 그때 친구들이야. 근데 우리만 못 갔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진촌하고 삼릉은 차이가 났어요.
진초는 그 일반 병사들이 술 먹고 하는 그런 술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간부들이 있는 동네가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질퍽질퍽하는 그 동네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떠나는 게 일이었었지 거기서 뭐 불을 취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한참 봉사하고 있는데 산곡동의 맥골이라는 곳에 그 문화원장인가 김성수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갖고 누구한테 소개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거 좋은 거다. 내가 그거 한번 도와주겠다. 꼭 하자 한번. 그런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구청에서 만날 때 교수님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지키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어떻게 지키는 건 난 잘 모르겠지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근데 두세 번 만나다 보니까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버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예산 따주고 못 따주고 그러는데 나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도시 자생관가 뭐 있더라고. 그분들이 새로 팀 바뀌었다고 왔더라고요. 와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난 이런 거에 체질이 안 맞는다. 지키는 것만 목적이지 그런 거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하자. 그럼 제가 협조해 드릴게. 그것도 한참 있다 가니까 또 홍명훈 구청장님을 또 만났지. 진도가 안 나가길래 또 그랬더니 뭐 민원이 어쩌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포기해.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인 인천도시역사관 관장으로 있는 배성수라고 합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지금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 곳은 아사히 양조장, 도원동의 아사히 양조장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다 표지석조차 서 있지 않고, 그리고 표지석도 여기가 무슨 조일 양조장 터다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지 건물이 남아있을 때 찍었던 사진 하나 걸려 있지 않고, 그 관광객들이 중구로 몰리는 이유는 거기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을 견학하고 보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 근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거든요, 지자체나. 근데 이곳에서 근대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이걸 철거하고 그 공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를 이제 우리는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과거의 그것도 돌아보지만 현재도 또 자기 성찰을 하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근대 건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건축물은 안전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만 없다면 보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아셔야 이것을 이제 보존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미쯔비시라는 사택과 그 조병창이라는 공간이 부평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온 뭐라 그럴까 계기가 됐던, 혹은 그 부평이라는 도시를 이루는데 힘이 됐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에 그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부평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계양구 계산동에 있던 부평의 중심을 이쪽으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부평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부평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좀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지금 부평의 뿌리가 되는 공간인데, 드린 대로 부평구의 주민공약평가단 회의를 통해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부평구는 당초 줄사택 일부를 올해 하반기 박물관으로 만들어 보존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대신 부평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부지 일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담은 평화박물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평이동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은 주택을 철거하고 주민 편의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신축하는 셋들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내가 저기 공약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가서 서류를 보니까 그게 이제 박물관, 딴 박물관은 된다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제가 그때 사인을 안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우리 학예사가 뭐 48평에 뭐 했는데 용적률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섭섭했죠. 왜냐면 박물관이라는 것이 꼭 커야만 박물관이 아니거든. 어떤 흔적을 찾아내고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사진이라도 어필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말하냐. 용적률이 이렇게 뭐 중요하냐.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 가보면요 단층짜리 박물관이 많아요. 지금 연수구가 남동구에서도 박물관 많아요. 단지 집안의 박물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크게만 하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는 하자. 단층이라도 하자. 그냥 사진으로만 아니면 영성으로 보는 거 쬐끄만 모형틀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자. 일주일에 내가 한번 가서 설명하든가 돈 안 받고 그냥 해줄 테니까 그냥 하자.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저거 힘들어요. 빨리 해도 싫어. 잘못하면 나도 실습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걸 이 상황을 보시고 아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타 지역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생활사 박물관 설립이 무산된 것은 저는 그 지자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 소유권이고 개인 생활 주거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지역에서 이런 역사적 유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지역민들에게 제안을 하고 또 이전에 구청에서 마련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정말 그 주거민들의 생활권도 유지하면서 역사적 삶의 질도 유지하면서 역사성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갔어야 됐는데 구청장님의 그 선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파기한 부분도 있었고 또 구청에서 굉장히 일관성 없게 정책을 추진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캠프마켓 쪽으로 이제 옮겨주겠다라고는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그것도 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신이 또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지역민들의 어떤 지역적 이기주의에 입각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지자체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 2012년도에 수인선 지하철 복선화 작업을 하면서 제2국제여객터미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세관 창고 건물, 벽돌로 된 세관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신포역 출구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철거 계획에 잡혔던 거죠. 근데 그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그 다음에 코레일 측의 3자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철거하지 않고 이전 복원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그러니까 오히려 2012년도에 세관창고 이전 복원에 비해서 훨씬 더 퇴보한 문화재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철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철거된 위치에 최소한의 이곳이 어떤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만한 그런 안내문이나 표지판 같은 걸 좀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부평에 뭔 역사가 있냐고 그래. 몰라요. 크게 후회해요. 나중에 저거 없으면. 왜냐면 미시비시 애가들이 아시아의 286개 회사를 차리면서 철수해 나오면서 저거 하나 실수했어. 저거 못 없앴어. 저거를. 저거까지 없애야 되는데 저걸 못 없앤 거야. 그러니까 저걸 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시비시에서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알아요? 자대협에서 김정하고 나하고 내가 팩스를 보내면서 답변 절대로 안 와요. 쟤네들이요. 근데 그 미시비시 그 기획 전시실 할 때는 누가 왔어요? 미시비시 기자가 왔어요. 왜 하는지 알아요? 니들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별거 아닌 거 그 싸움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열이 받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러려면 안 되겠다. 역사를 이렇게 지켜갖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자. 우리 문화를 자꾸 없애면은 나중에 근대사가 있고 현대가 어디 있겠냐. 나는 마지막 그만할 따름이다.